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부터 먼저 하고 수업하는 거니. 자, 풀어봐. 기출문제 다. 뭐 자기 찾는 문제 있으면 문제집 펴면 되고, 없는 사람 다 학원에서 받았지.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토요일 날 시험 쳤던 여러분 문제잖아, 그죠? 거기에 뭐 해설 부분에 뭐 총평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일단 평이하게 출제됐어요. 그냥 A는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하고 결론을 내려놨잖아. 난이도 상이야, 중이야, 하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중, 그렇지? 난이도 중이니까 아마 100점짜리 학생도 많이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보면. 그러고 이제 N과 달리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조문과 판례 비율이 한 50대 50인데 이번에는 어느 쪽 비중이 훨씬 높았다. 판례 비중이 좀 더 높았고. 그러고 이제 판례도 이제 종류가 이제 항상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 기본적 판례 당연히 출제됐고. 그러고 또 이제 뭐가 나왔어? 최근 판례도 이제 많이 물어봤죠, 몇 개.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판례 변경된 것도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올패스 할 때 프린트로 나눠준 거 있지. 한 장짜리 올패스 들어간 학생들. 거기에서 몇 문제가 나왔어? 네 문제가 나왔어. 그렇지? 네 문제가. 자, 그 프린트에서 네 문제가 나왔어. 아, 네 문제라기보다 네 개 지문이 나왔지. 네 개 지문이. 그렇지? 그것도 안 보고 간 학생 있나? 또. 그래, 공부는 항상 끝까지 하루간에 쭉 따라와야 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문항별 분석인데, 이번도 특징이 보면, 현재 우리가 진도나고 있는 부분 앞부분에 있죠.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에서는 예년과 달리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 문항별 분석 나오잖아. 그치?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 밑에 보면은 정리해가지고, 서론에서 한 문제 나왔잖아. 서론에서 내가 수업할 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형소법에 법원 아니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적용 범위. 그리고 적용 범위가 1번 문제 나왔잖아. 항상 나오는 문제야. 1번 문제는 아마 요 문제, 솔직히 말해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한 대여섯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 기출에도 요 문제 글자 하나 틀리고 한 대여섯 번은 출제됐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듯이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에서는 요번에는 빵 문제. 보통은 법원이든 변호인이든 피의관이든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안 나와서 그럼 다음엔 당연히 나오겠지, 그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어디가 많이 나와야 돼? 수사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3편에 우리 교재 보면 3편이 수사와 공소인데 그 중에서도 보통 우리 경찰 시험 어느 쪽이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야? 수사가 훨씬 많이 나오죠. 자, 많이 나오는데 예년보다는 꼭 공소 제기 파트가 그리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8문제 정도 나왔고 수사 파트에서는 뭐 나올 만큼 나왔어. 그래 뭐 예년보다 많이 나온 건 아니야. 나올 만큼 나왔고 공판에서 보면은 10문제가 나왔어. 가장 많이 나온 파트죠. 근데 이 공판에서 왜 10문제가 나왔냐면 공판 파트에서는 뭐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증거가 보통 A년보다 한 2배 정도 시험 나와. 증거 파트가 한 2배 정도. 보통 한 2-3문제 나오는데 이번엔 4-5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뒤편에 이제 상소 비상구제 절차 여기에서 이제 재심 파트가 한 문제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보통 약식과 적결도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엔 예상을 깨고 그런 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결국은 뭐야? 뭐 어느 범위든 어차피 첫 범위부터 마지막까지 전 범위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원의 경향에 따라서 이제 어느 부분을 많이 내느냐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은 또 예년과 달리 옛날로 돌아간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 박스 여부가 박스 문제가 많아 틀려. 많죠. 그래, 원래는 박스가 한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었어요. 경찰 시험 문제는 박스 문제가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 시험 치는 거하고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 치면 보통 일반직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이 저거는 공부도 잘 못하는 게 어느 쪽을 조금 알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경찰 직렬을 조금 알로 보는 경향이 있죠. 왜? 뭐가 저가 자신 있다는 거야? 영어 국사가 저가 강하다 이거죠. 그죠? 영어 문제는 솔직히 말해가 경찰 영어 문제보다는 어느 쪽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 일반직 영어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하는데 영어는 조금 문제 난이도 높지 뭐 실력이 좋다는 건 알겠지. 자, 그런데 법 과목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법 과목들이 다 필수 과목이야,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 과거에는 당연히 무슨 과목이었어? 필수 과목이죠. 그죠? 그때는 검찰직 공부하는 학생, 법원직 공부하는 학생, 경찰직 공부하는 학생 같이 시험 치면 누가 제일 잘한다? 경찰직 학생들이 제일 잘합니다. 실력은 형법, 형소법 실력은 어느 쪽이 제일 나아요? 경찰직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나아. 왜?
문제를 그냥 풀어 적으면 거의 똑같은 문제죠. 뭐 어느 직렬이라고 형법 다른 거 아니잖아. 똑같은 형법이고 똑같은 형법인데 경찰 직렬은 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이 확실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 지금도 보면 일반 공채 공부하는 학생하고 경영 특채하는 학생들이 차이점이 뭐냐? 경영 특채는 뭘 안 해? 영어 국사를 안 하죠. 근데 무슨 과목이 필수예요? 형법, 형소법이 필수니까 어느 쪽 학생들이 형법, 형소 실력이 훨씬 좋아요. 경영 특채하는 학생들이 실력이 좋죠. 그거는 내가 모의고사 보면 경영 특채하는 학생들이 훨씬 잘 쳐. 또 왜? 경영 특채는 시험 되려면 형법, 형소법 몇 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점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 경영특채 카드라인이 몇 점이었냐면 90점이 넘었어. 그러니까 형법, 형소 몇 점 맞아야 된단 말이야? 100점을 맞아야 달 수 있는 거죠. 그래가 최근에는 선택 과목 되면서 이제 요 박스 문제가 한 3개, 4개야. 요 절반으로 줄었다가 오면 다시 또 7개로 회귀했어. 그러니까 요 박스 문제 때문에 이제 뭐가 좀 어려워 보여요. 솔직히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도 사지선다로 문제 푸는 거하고 박스로 푸는 거하고 어느 게 어려워 보여? 솔직히 박스는 풀면은 맹 똑같아. 그렇지? 그렇지만 박스 딱 세워놓으면 어렵게 생각이 들죠. 그렇기는 이제 더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집 풀 때, 처음 문제집 풀 때는 뭐야? 답을 고르는 그 연습을 하겠지. 근데 어느 정도 한 두세 번 풀면은 문제집의 답은 다 알아 몰라. 다 알죠. 자기 반응 중인데 답을 모를 리가 있나? 그럼 그 뒤로는 공부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때는 이제 뭐로 바꿔 공부하는 거야? 1, 2, 3, 4가 있는데 답이 3번이다. 3번만 봐야 돼. 1, 2, 3, 4를 다 분석을 해야 돼. 즉 OX 문제집으로 바꿔보면 되죠. 문제집 자체를. 그죠? 요거는 O, 요거는 X. 그럼 요거는 왜 X냐?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이제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박스 문제를 풀죠. 그래, 요 박스 문제만 제대로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95, 100은 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실력이 좀 있다 했는데 박스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자, 7개의 박스 안에 있는 지문 다 하는데 1개 정도 몰랐다 해도 다 X야, O야. X가 되죠? 7개 날라가면 몇 점밖에 안 돼? 65점밖에 나잖아. 우수한 성적이야. 웃기는 성적이 돼버려. 내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65점. 그러면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누가 더 많이 맞추냐, 덜 맞춘다 해서 이제 당락이 좌우되겠지. 자, 그러고 뭐 어차피 보면 여기 시험 치는 학생도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잖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제 봐봤자 이게 뭐 검은 건 글씨고 뭐는 흰 거는 종이, 이 의미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느낌이 왜 와요? 길어요? 짧아? 지문이 길어? 짧아? 길죠. 그래, 법과목은 딴 거 없어. 어렵게 내는 거는 뭐만 길면 돼. 지문 길면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 할 때 이야기고 공부 좀 달았을 때는 지문이 길든 짧든 관계에서 관계없어. 관계없죠. 어차피 쭉쭉 읽어나가면 뭐만 파악하면 돼. 핵심 단어만 파악하면 답은 다 보여. 그렇지?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여러분 다 풀 수 있는 문제지. 처음 공부해서 이미 다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잖아. 진짜. 우리 형소법 서론 배울 때 적용 범위 파트에서 있던 판례들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이지. 자, 1번은 뭐야? 우리 주한미군이 범한 범죄는 우리 형소법 적용받는다 그래서 한미행정협정 적용받아야 돼. 한미행정협정. 그리 주한미군이 공무수행 중에 범한 범죄, 이런 범죄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있어, 미국의 재판권이 있어. 미국의 재판권이 있는데 그거의 예외가 바로 1번이잖아. 자, 어떤 경우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몇 년 넘게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 요라면 요걸 뭐로 해석한단 말이야?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 요거는 재판권이 어디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미함주군대의 군수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이야? 한미행정협정. O야 X야? X로. 이거는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니까 우리 형소법이 적용돼야 되죠. 그래 1번이 틀렸죠. 요거는 우리 채용시험에 두 번째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2, 3, 4는 뭐 또 수업시간에 다 예를 들어준 거네. 2번은 뭐예요?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 행사했다. 당연히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어 없어? 속지주의도 안 되고 속인주의도 안 되고 또 위조 사문서 행사는 보호주의 적용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 안 된다. 3번 지문은 뭡니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만 미쳐요.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다 미쳐 안 미쳐? 다 미치죠. 그거 쭉 적어놨네. 3번. 수업 시간에 줄친 거네. 그렇게. 다음 4번은 뭐에 관한 논점? 시간적 적용 범위. 형소법은 형법과 달리 무슨 원칙이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소고표 검증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그 판례 적으라는 거죠. 그래가 1번이 틀렸고. 다음 2번 고소. 고소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라 해가지고. 자, 고소는 서면으로 해야 돼? 구술로 해야 돼? 서면 또는 구술 다 되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뭘 작성해야 돼? 조서 작성. 그 조서는 뭐일 필요 없다? 독립조서일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이거는 시험 한 10번쯤 나왔습니다. 다음 2번. 요 2번 판례가 여기 보면 해설에 보면 언제 나온 판례라고 되어 있어? 2015년 11월 17일 그 최근 판례. 그래 이제 판례는 기본적 판례부터 이제 최근 판례 같이 쭉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니까. 근데 2번 판례 뭘 하도 2번 답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공소 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한 한 친고죄로 공소 제기했으니까 고소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우회해야 돼. 소송 조건은 신청이 있을 때 조사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직권으로 조사 심리. 그리고 만일 그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 관련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고소 취소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도 미친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물어봐요. 친고죄의 고소는 뭐다? 주관적 불가분이다. 그런 거 맞는 질문이지. 그래 이거는 뭐 최신 판례라 하기보다도 그냥 앞에서 배웠던 이론 정리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판례고. 다음 3번도 맹주관적 불가분과 관련되는 건데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다? 1심 판결 선고전. 근데 여러 명의 공범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1심이 선고되면 1심이 선고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는 절대로 뭐가 안 돼? 고소 취소가 안 된다. 3번도 한 10번쯤 시험 나오는 판례죠. 4번은 답이 빤히 보이는 거잖아. 뭐가 틀렸어? 넷째 줄에 뭐예요? 미필적 인식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확정적 인식이죠. 그죠? 확정적 인식. 여러분 2번 문제도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 미필적 인식이 아니고 신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해야 돼? 6개월인데 그때 범인을 안 날이라는 건 범죄 사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되지. 미필적 인식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이따 우리가 진도 나갈 때 다 배울 거지. 자, 그 다음부터는 3번 수사. 임의수사, 피의자 신문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자, 1번 지문, 이것도 뭐 시험 한 10번쯤 나온 거죠.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영상 녹화할 수 있는데, 피의자 신문하고 참고인 조사의 차이점은 뭐야? 피의자 신문은 반드시 뭘 받을 필요가 없어. 동의 없이 녹화할 수 있고, 참고인 조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1번은 똑바로 적어놨어요? 거꾸로 적어놨어? 피의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아닌 자는 동의가 필요 없다. O야 X야? X죠. 다음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누가 참여할 수 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도 참여 안 시키고 피의자 신문회가 조서 작성하면 그 조서는 무슨 증거가 돼요?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 O야 X야? X죠. 증거 능력 부정. 다음 3번.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면 누가 동석할 수 있다? 피의자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잖아.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신뢰관계자 동석이라고 하죠. 그럼 그 신뢰관계자는 옆에 동석하는 사람이지 대신 진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만약 진술한 게 피신조서에 적혀 있으면 그거는 피의자의 진술이에요? 동석자의 진술이야? 동석자 진술이니까 이걸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요건을 갖춰야 돼. 진술조서 요건을 갖춰야 돼. 진술조서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그러니까 3번에는 맞는 지문이 3번이죠.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왔던 판례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진술 조서로서의 증거 능력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형소법 공무주만 학생 기준하면 몇 조 몇 항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312조 4항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요게 맞고 4번은 변호인 참여 나오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신뢰 관계자는 오해 배웠어요? 할 수 있다니까 4번은 뭐가 틀렸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하여야 한다. 그래 돼. 그리고 3번 이 지문도 뭐 시험에 한 대여섯 번, 뭐 이것도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도 뭐 다 우리 다 아는 거죠. 자, 기억번은 뭐가 틀렸어? 셋째 줄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까 기억은 O야, X야? X. 다음 니은번.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잖아. 왜? 그거는 특정 시점에 범인임이 확실하고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되니까 그래 되니까 당연히 범죄 범인의 명백성이 인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데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니은번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죠. 그지? 니은번은 맞는 지문. 다음 디귿번.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경험이 그에 관한 현행범 체포수와 범죄 사실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문이죠. 즉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같은 사건인가 당연히 현행범 체포는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 니을번 요런 걸 뭐라 그래? 경미 사건의 특례. 아주 경미한 범죄를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 갖춰야 돼? 주거 부정인 경우. 우리 니을번도 맞고. 다음 미연번은 왜 틀렸어요?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하면 일반인은 당연히 현행범을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 수사기관. 그럼 수사기관은 그때 누구한테? 체포한 사람, 체포자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 있죠. 없다. O야 X야? X. 다음 5번 구속 문제. 그렇죠. 시험 문제도 딱 진도별로 쭉 돼 있어. 출제가 이게. 보기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쫙 그래. 참 문제 풀기 편할 때 좋잖아. 그래. 진도별로 쭉 내놨네. 구속. 교과서 진도대로 쭉 갑니다. 지금 그지? 자, 1번. 자, 1번 문제 요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거죠. 전문 시험, 작년 시험도 나왔던 거고. 자.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하려면 피의자를 왜 해야 돼? 수사기관에 불러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 출석 요구. 그런데 피의자 신문은 강제 수사야, 임의 수사야? 임의 수사잖아. 그러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려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뭘 못해요? 수사를 못하잖아. 그럼 왜 해야 돼? 임의 수사로 해결 안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 강제 수사해야 되죠. 강제 수사. 그러면 체포 안 된 피의자는 무슨 영장 발부한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하면 되고 구속된 피의자는 뭘 이용하면 돼?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 이용해서 어디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그리고 2번 형소법 88조 수업 시간에 이거 뭐로 배웠어요? 단순한 사후 청문 절차니까 요거는 위반하더라도 어디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구속영장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다. O야 X야? X. 2번이 틀렸다. 다음 3번은 뭡니까? 영장에 기재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그런데 3번은 맞죠. 그러니까 다음에 구속은 구인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래서 구금. 자, 구인은 효력이 몇 시간밖에 안 돼? 24시간이니까 구인한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몇 시간 내에 석방시켜줘야 돼? 24시간 내에 석방. 그래 틀린 거는 2번. 그럼 접견교통권. 자, 기억번 이런 권리를 뭐라 그러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래? 수진권. 자, 이것도 재작년인가 우리 시험 나왔죠? 요 수진권 행사에 수사기관이 추천한 의사 참여 요구하는 건 적법이라고 배워서 위법이라고 배워서 적법하죠. 그러니까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O야 X야? X죠. 다음에 니은 수사기관이 접견교통권 침해하면 뭐로 불복하면 돼? 자,
준항고로 불복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는데 거부한다. 그럼 뭐로 불복해? 준항고로 불복하니까 니은번은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맞는 지문. 그다음에 우리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권리는 어디에서 보장하는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니까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 안 되니까 뭐로만 제한할 수 있어?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D급은 아주 시험 많이 나왔던 적 많고. 그다음 니엘번은 변호인을 만나는 권리야. 변호인 아닌 자를 만나는 권리예요. 변호인 아닌 자.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죠. 무슨 사유가 있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데 뭐는 제한 못 한다고 배웠어. 마지막 주에 의류, 의료품을 포함한 물건, 수수, 검지, 압수. 이건 돼 안 돼? 의류, 양식, 의료품 수수는 뭘 못 한다고 배웠어? 검지해서는 안 된다.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렸네. 그지? 그럼 7번 체포고소적 부심은 내가 수업 시간마다 늘상 하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논점 중에 하나가 뭐야? 체포고소적 부심이고 체포고소적 부심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은 뭐다? 체포고소적 부심 이유 없다. 무슨 결정? 기각결정. 이유 있다. 석방결정. 뭘 할 수 없어요? 항고할 수 없다. 이번에도 답이 뭐가 되어 있어? 항고할 수 있다. O야 X야? X죠. 맨날 나오는 이거는 10번이 아니고 한 20번쯤 나온 거예요. 이거 틀리면 거의 심신상실자지. 그럼 볼 것도 없죠. 딴 거 안 읽어도 돼. 2번 바로 틀렸잖아.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그러니까 X.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한번 오늘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4번 구속 적부심 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신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죠. 오늘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8번 압수수색. 자, 압수수색의 판례 문제인데 전부 다 최소한 5번 이상 출제됐던 판례들입니다. 그죠? 말이 박스지. 이건 박스도 아니야. 이거 틀리면 내가 볼 때는 고의야, 고의. 자, 기억.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걸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면 압수의 범위가 축소되어 확대되니까 이런 건 무슨 해석이 된다고 배워서 유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억은 그만 오네. 니은번은 뭐가 핵심이에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 이게 핵심이잖아. 우리 임의 제출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만이 임의 제출한 걸 영장 없이 압수 있는데 아닌 자가 제출한 걸 영장 없이 압수했다. 당연히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 그럼 이거 무슨 증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는 뭐요? 피고인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러면 니은번 O야, X야? 동의하였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이건 작년에 다 여러 번 나왔던 지문들이. 다음 D급번. 압수영장 집행할 때는 영장 우회해야 돼? 제시해야 되는데 우회 제시해야 된다고 배워서 대표자, 관리 책임자에게만 제시하면 돼. 압수수색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 제시해야 돼. 개별적 제시. 자, 그럼 D것은 O입니까? X입니까? X네. 그지? 다음 리얼은 핵심 단어가 뭐야? 공소 제기 후. 공소 제기 후 영장은 누가 발부해야 되죠?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그런데 우회 발부돼서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 절차 제대로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네. 그럼 이건 무슨 증거야? 위법 수집 증거. 영장 있었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된 영장이야. 절차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니까 요 영장으로 압수했으면 이건 무슨 증거? 위법 수집 증거. 뭐로 쓰면 안 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 미연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죠. 자, 여러분 이거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보면. 자, 수사기관이 요새 보통 압수수색하면 뭘 들고 나옵니까? 뉴스 보니까 뭘 들고 나와요? 책상 이런 거 들고 나오나? 아니지. 대부분 뭘 들고 나와? 컴퓨터 들고 나오죠. 왜? 그 안에 다 뭐가 있어? 정보가 내장돼 있죠. 근데 원래 컴퓨터 그 자체가 증거야. 그 안에 내장된 정보가 증거예요. 그럼 원래 우회 압수해야 돼. 압수해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 왜 해야 돼? 로그인 딱 해가, 출력 딱 해가, 복사해가 딱 가져가야지. 안그러면 뭐 저거 뭐 디스크에서 담아가든지 아니면 휴대하는 거고 뭐라 그래요? USB에 담아가든지 왜 가야 되지? 깜빡깜빡하네. 자, 근데 고래가 갑니까? 그냥 이삿짐 센터, 이사하듯이 싹 쓸어가요, 그냥. 싹 쓸어가죠, 그죠? 통도 뭐하고 똑같아? 이삿짐 센터 통하고 똑같죠. 포장이사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원래 그래 하면 적법이야, 이법이야. 이법인데, 우리 형소법에 예외를 인정해 주잖아. 고래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판사가 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재해 줘야 되죠. 고래해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고래해 왔으면 이제 뭘 찾아야 돼? 그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찾아야 돼, 안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당연히 수사기관 주거 컴퓨터에 입력해서 찾겠죠. 그런데 그 컴퓨터 갖고 와 그걸 전부 다 탐색하는 건 적법이야, 이법이야? 이법이죠. 뭐만 탐색해야 돼? 범죄와 관련된 사실, 영장에 기재된 사항만 탐색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그거잖아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 이미진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 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뭐만 해야 돼?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적법이야, 이법이야? 위법이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거 하는 건 다 적법이야, 이법이야? 위법이죠. 우리 압수수색의 요건이 뭐예요? 사건과의 관련성입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없는 거 압수수색하는 건 다 적법이야, 이법이야, 위법. 그리고 탐색하는 과정도 맹은 무슨 과정이야? 영장 집행 과정이고, 다음엔 아마 그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요 탐색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해야 돼? 피압수자를 참여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에 했던 그것도 봐도 되고, 또 작년에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나눠준 프린트물에 있던 판례죠. 다음 9번 공소시효. 자, 그러면 자 1번 지문은 요거는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자, 원래 소급표는 인정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우리 법도 있어, 없어? 무슨 법 배웠어요? 5.18 민주운동에 관한 법은 그거는 뭘 인정한 입법이야? 진정 소급표를 인정한 거죠. 뭐 그런 게 일반적 원칙이야. 아주 특수적이고 예외의 경우에야 돼야 돼. 특수적이고 예외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명시적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한다. O야 X냐? X죠. 소급표 금지 원칙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럼 예외적 소급표를 인정할 때는 이런 일반 원칙이 있어, 없어? 없고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아주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해야 되니까 1번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1번은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되는 판례죠. 다음에 우리 공소시효 정지 사유 중에 뭐가 있었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경우는 그 국외 도피 기한 동안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된다고 배워서 정지된다. 근데 그때 오로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 O야 X야, X죠. 여러 목적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돼?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2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처리의 유일한 목적에 한정된다. O야 X야, X죠.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다음 3번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O야 X야, X죠. 요게 또 마지막 프린트에 내가 적어준 판례죠. 즉 요거는 어떨 때도 적용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귀국 안 하는 경우도 그 범죄 맹모가 정지돼요. 계속 정지돼 있죠. 그럼 3번도 O야 X야? X지. 맞는 거 4번. 4번은 몰표해서 풀었던 문제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9번에 1, 3, 4. 요 지문은 실질적으로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이미 다 우리가 연습했는 것이지.
올패스할 때 다 연습했던 거지. 4번은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형사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거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단 말이야. 진행된단 말이야. 자, 이건 어떤 경우?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우리 수업 배웠잖아. 갑돌이가 절도 사건을 범하고 국외에 도피했어. 그러면 절도 사건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정지되죠. 그런데 갑돌이가 무슨 제도 범했어요? 사기죄도 범했어. 그래가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했는데 갑돌이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았다 몰랐다. 자기가 뭐로 고소된지도 몰라요. 사기로 고소된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범죄는 자기가 인지를 했어, 뭐 했어? 뭐 했으니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본다는 바로 그런 플랜이니까 맞는 건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다음 10번 공장 변경.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가지고 자. 공장 변경하고 안 하고 기준은 뭐라고 배웠어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생기나 안 생기잖아. 그러면 불이익이 없으면 굳이 공장 변경 없이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적법이야, 이 법이야? 적법.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그리고 니은반. 공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 방금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장 변경 없이 법원이 우회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달리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이럴 때는 법원이 알아서 적용한다. O야 X야. X죠. 누구의 의사에 따르는 게 원칙이야? 검사.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부조에 관한 성명을 구하여 공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건 틀렸죠. 그래 검사에게 뭘 행사해라? 성명권을 행사해가 검사 보고 공장을 보완하게 한 후 검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원칙이야? 불고 불리의 원칙. 니은번은 X. 다음 D급번. 자, 공장 변경 허가 결정이든 뭐 기각 결정이든 이런 건 단지 무슨 결정일 뿐이야?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니까 이거는 뭘 할 수 없다고 배워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그래, D급번은 맞네. 그치? 다음 니얼번. 자, 단순 사기가 중범죄예요? 상습 사기가 중범죄입니까? 그러면 가벼운 사실로 공소 제기했는데 중범죄로 인정한다. 공장 변경도 없이 인정하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당연히 공장 변경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게 니얼번. 아주 쉽네. 자, 그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중범죄예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중범죄야? 허위. 그럼 뭐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 제기한 걸 더 중한 죄로 인정한다.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공장 변경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안 하고 하면 적법이야, 이 법이야? 이 법이라는 판례. 그렇긴 해. 틀린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 니은 하나밖에 없네. 그죠? 다음 11번 증거 개시. 맨날 나오는 지문 나옵니다. 그죠? 기억번. 어디가 틀렸어요? 셋째 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뭐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배웠어?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 교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변호인만이 할 수 있으니까 기억 X. 그리고 증거 개시 무제한이야?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는데 뭐는 절대로 제한 못한다 그랬어? 서류 등의 목록은 절대로 제한 못하니까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니은번 핵심이 서류 등의 목록. 그 D급번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특수 매체. 이런 특수 매체는 전파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은 이것도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 배웠어요? 증거 개시 범위에 다 포함된다. 대신에 전파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시 범위가 뭐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될 뿐이죠. 그리고 D급번은 포함된다. 맞는 지문. 니을번은 뭐가 틀렸어요? 니을번은 작년에 2번 나왔던 지문. 작년 시험에 2번 나왔던 지문이야. 그럼 지금 다라가 3번째 나온다 이 말이죠. 니을 지문은. 첫 번째 작년은 뭐가 틀리긴 하면 7일 이내. 7일 이내가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지체 없이. 그렇지? 또 뒤에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서면. 그래 작년에 요 지문은 한 번은 그 7일 이내 요런 애가 틀린 지문. 한 번은 서면 또는 구두 요런 애가 틀린 지문. 이번엔 둘 다 틀린 지문. 그러네.
그래, 결국 뭐 똑같은 거 똑같이 내는 거지, 뭐, 그지? 자, 그럼 맞는 거 2개, 틀린 거 2개네, 그지? 공판 준비 절차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자, 공판 준비 절차에는 누가 출석해야 돼? 검사, 변호인이니까 피고는 출석 안 해도 되지만 법원이 소환하면 뭐 해야 돼? 출석해야 되고 소환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석할 수 있다. 답은 굉장히 쉽죠.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야 비공개야? 공개가 원칙이죠. 그러니 비공개 O야 X야? X고. 그리고 1회 공판 기일 전에만 공판 준비 절차 할 수 있어. 이후에도 할 수 있어. 이후에도 할 수 있죠.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 4번은 공판 준비 절차를 열었는데 그때 신청 안 한 증거는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에서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 실권yok 하면서 우리 다 배운 거지. 다음 13번 증거조사는 요거는 뭐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2번이 옳은 거로 2번이 옳죠.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채정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고인이 뭘 신청했어? 증인을 신청했는데 피고인이 철회해버려서 안 할랍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 신문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것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이죠. 왜? 증거조사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만 인정돼.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도 인정돼. 직권에 의한 것도 인정되니까 답은 굉장히 쉽죠. 2번. 그리고 1번, 3번은 뭐야? 증거동의 문제죠. 1번은 증거동의 의사표시 철회는 언제까지만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 전이 아니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해야 돼요. 근데 완료된 뒤에 취소 철회 인정된다. O야 X야? X죠. 다음 3번도 뭐야? 이 변호인의 증거동의권은 대리권인데 뭐로 배워요? 오늘 맹 배울 거네.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3번에 봐. 피고인이 분명히 증거동의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부동의가 뭡니까? 안 한다고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는데 변호인이 동의합니다. 이런 거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X죠. 다음 4번 증거물의 증거조사 방식은 증거물은 제시, 증거서류는 내용 고지 또는 낭독 요래 되는데 증거물인 서면은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시 절차와 그 열람의 절차 그렇게 둘째 나와있잖아. 그렇긴 해.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 방식, 낭독, 내용 고지, 열람 절차하고 증거물 조사 방식, 제시 절차를 같이 해야 되죠. 우리 증거물인 서면은 두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다음 14번 엄격한 증명의 대상 몇 번? 4번이죠. 공모나 모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범죄될 사실에 다툼이 생기면 엄격한 증명. 1, 2, 3은 전부 뭐예요? 자유로운 증명이죠. 다음 15번 위법수의 증거 판례 문제. 자, 1번 지문은 뭐야? 영장주의 예외에서 압수수색했다. 그럼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사후영장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그럼 즉시 반환해야 되는데 안 했다. 다음 무슨 증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 위법 수집 증거는 좀 전에도 나왔잖아.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 변호인이 이를 증거라며 동의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야 X야? X죠. 다음 2번은 이거는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네.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죠. 음주 측정을 위한 혈액 취합이다. 자, 원래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형소법 216조 3항에 의해서 왜 할 수 있어? 영장 없이 채취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뭘 발부받아야 돼? 사후에 압수수색영장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안 했어. 저 셋째 줄에 뭐가 있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증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죠. 다음 3번은 타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거야? 자신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거야? 자신 대화니까 이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 그지? 다음 4번 좀 전에 했던 문제네. 자, 압수수색 할 때는 반드시 뭘 갖추고 하라 그랬어? 사건과의 관련성. 그러면 4번은 갑의 공선법 위반 혐의로 압수영장 발부했다. 그러면 뭘 압수해야 돼?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걸 압수해야 되는데 누구 걸 압수했어?
을병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 압수해서 을병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쓴다. 이런 거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이거 무슨 증거야? 위법 수집 증거가 되죠. 뭐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1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16번은 이제 전문 법칙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기억번 시험 수십 번 나오는 거지.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위의 수사기관에 작성한 피신조서. 뭐예요? 공범자에 대한 뭐야? 사경 작성 피신조서. 자, 그럼 우리가 전문법칙에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된 놈이든 안 된 놈이든 무조건 몇 조 몇 항 적용해야 돼? 312조 3항. 무슨 요건 갖춰야 돼? 내용 인정. 누가?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런데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했어요? 인정했어? 부인했네? 그러면 증거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리고 내용 인정의 뜻은 뭡니까? 자, 니은번은 똑바로 적어놨어요? 거꾸로 적어놨어? 거꾸로 적어놨죠?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자, 조서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는 건 이거는 내용 인정이야, 성립의 진정 인정이야. 성립의 진정 인정. 내용 인정은 뭐야? 그 뒤에 진술 내용이 뭐하고 일치한다?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앞뒤를 바꿔놨죠. 그래가 틀렸네. 다음 D급번. 요건 뭐야?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했다. 자,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했을 때 우리 판례는 우회한다 그래서 일부만 인정한 부분만 뭐로 써주면 돼? 증거로 쓰고 부정한 부분은 증거능력 부정. 고려해야 되는데 우회돼 있어요. 전부를 증거능력 부정해야 한다. O야 X야? X죠. 인정한 부분은 증거능력 인정입니다. 그럼 D급번은 O야 X야? X죠. 그래, 어느 부분이 인정됐고 어느 부분이 부정됐다는 걸 파악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인정, 부정한 부분에서는 증거능력 부정이죠. 다음 니엘반.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자술서, 진술서. 자, 우리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어떤 형식을 취했든 우리 판례가 뭐로 봐요? 피의자 신문조서로 보죠. 그러니까 달리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이것도 이제 2개는 맞고 2개는 틀렸네. 다음 17번 탄핵 증거는 요 문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한 10번쯤 나왔는 겁니다. 틀리면 이것도 심신상실이에요. 1번은 뭐야? 내용 부인된 사경 작성 피신조서. 당연히 뭐야? 피고인 내용 부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뭐로 쓸 수 있다?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 당연히 맞고. 그럼 탄핵 증거는 실질 증거,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니까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증거 능력도 필요 없고 엄격한 증거사도 필요 없지만 뭐는 해야 돼?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해야 되죠. 그럼 이번에 뭐가 틀렸어? 둘째 줄 뒤에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 없다. 그게 틀렸죠.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해야 되죠. 3번은 뭐 늘상 나오는 거. 저 마지막 줄에 우리가 수업 때 줄 쳐요 보면은. 정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하여 진술이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 걸 사전에 누구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 상대방. 왜? 상대방도 무슨 기회가 있어야 돼? 방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탄핵 증거는 굳이 방금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 증거 능력 필요 없죠. 그리 전문 증거라도 뭐로 쓸 수 있어?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고. 다음 18번은 요거는 자백 보강 법칙이죠. 우리가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판례야. 별개의 독립증거라고 보는 게 판례야. 별개의 독립증거니까. 자,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 그리고 공범자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뭐로 써도 돼? 유죄증거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보강증거로 쓸지 안 쓸지는 이거는 법관의 자유심증. 즉 정명력 판단의 대원칙은 자유심증. 틀린 거는 4번. 4번 지문도 시험 한 10번쯤 나온 겁니다. 10번쯤. 즉 보강증거의 자격은 뭐예요? 일단 탄핵 증거와 달리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인 자백과는 별개의 독립 증거. 그러니까 우리 자백 보강증에서 시험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바로 4번이죠.
즉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즉 피고인 자백을 피고인하는 제3자가 법정에 옮기면 자백은 아니지만 자백을 그대로 옮기니까 자백과는 별개의 독립증거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로 못 쓴다는 거? 보강증거로 못 쓴다는 말인데 이거는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니까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O야 X야? X죠. 이거는 뭐 시험 한 10번쯤 나온 질문이에요. 다음 19번. 재판의 효력, 기판력 물어보는 겁니다. 기판력. 범칙 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 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 일제의 일부가 확정되면 기판력은 확정된 부분에 뭐죠? 한 개 사건 전부에 다 미쳐. 한 개 사건 전부에 다 미치는데 대신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미치죠. 자, 1번은 요거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람을 퍽 찡갔어요. 그러면 일단 신호 위반했으니까 뭐 내야 돼? 범칙금 내야 되죠. 그럼 그 범칙금 납부하면 납부한 행위에 뭐가 인정돼?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데 대신에 좀 전에 말했듯이 일사부재리는 동일성이 드는 전부에 다 미치잖아. 그럼 우리가 볼 때 신호 위반한 행위하고 사람 찡간 행위는 같은 행위야, 다른 행위야? 같은 행위지만 이건 동일성 인정하는 게 판례예요, 부정하는 게 판례예요? 부정이죠. 형법 시간에도 배우죠.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실체적 경합. 우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기판력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왜? 그거 기판력 미치면 결과가 아주 합리적이야 굉장히 불합리가 돼요. 신호 위반했다. 벌금 몇만 원 내고 사람 찡 가지고 놓고 면픽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 판례가 동일성을 부정해버린 판례지. 다음 2번은 외국의 확정 판결은 우리 국내 법원의 기판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이건 다 하는 거고. 다음 검사의 불기 처분은 기판력 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재판이 아니잖아. 우리 검사는 자기가 불기 처분한 사건 공소시효 완성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뭐 해도 돼? 새로 공소 제기해도 되죠. 자, 그리고 틀린 거는 4번이네. 행위법상의 징벌은 형벌이에요. 질서벌일 뿐이야. 질서벌. 재판 받은 적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는 확정되더라도 기판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러면 징벌 받은 사실을 공소 제기해서 형사 처벌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니죠. 그런데 위반이다. X. 자, 마지막 문제 재심. 그래 재심 문제에서 거기에 기억 니은 요거는 이제 여기 마지막에 내가 프린트 내준 데 나온 거고 니얼번은 오늘 올패스 문제 풀 때 푸른 거. 기억 니은 니얼은 우리 채용 시험에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니얼은 내가 늘상 나온다 그랬고 기억 니은은 요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 판례 정리하는 프린트에 준 거죠. 자, 이게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나왔어요. 과거 판례는 특별 사면으로 형성고 효력이 상실돼 버렸다. 그러면 존재하는 재판이다. 존재하지 않는 재판이다. 존재하지 않는 재판이니까 이거는 뭐가 될 수 없다.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교재에는 바로 옛날 판례가 적혀 있어. 그지? 그걸 나중에 수업 시간 할 때 이제 고쳐야 되죠. 자, 그런데 판례가 변경했죠. 전원 합의체 판례로. 특별 사면으로 형성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무슨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로 판례를 변경해버렸어요. 이거는 해석이 바뀌었을 뿐이야. 과거에는 형성고 효력이 소멸되면 존재하지 않는 재판회가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 형성고 효력이 소멸됐다 해가 그 재판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로 판례가 변경됐고 그래갖고 연결되는 판례 니은번 우리 둘 다 작년에 나왔던 판례인데 기억은 작년도 상반기 니은은 하반기 판례인데 그러면 이 특별 사면으로 형성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대상을 재심 청구해서 재판을 새로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재심은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우리나라 재심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쪽으로 판결을 절대로 선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를 위한 제도? 피고인을 위한 제도. 그러니까 요거 제로 재심해 보니까 결과가 무죄가 나오면 무슨 판결 해주면 돼? 무죄 해주면 되는데 결과가 뭐가 나오더라? 유죄가 나오더라. 자, 이러면 이거 우야노 억울합니다 하면서 재심 청구했는데
처벌 안 받는 사건을 유죄 판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마지막 줄에 우회돼 있어요. 재심 심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시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게 틀렸잖아. 왜? 다시 형을 선고한다 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불이익이니까 우회해야 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런 주문을 내려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은번이 X가 되죠. D가번은 시험 여러 번 나왔던 거. 재심 사유 판단할 때는 사유되나 안 되나만 판단해야지. 그게 나중에 심판 절차에서 유죄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그리고 D가번은 맞는 지문이고. 니을번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하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자, 요거는 재심 개시 절차는 당연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재심 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죽었다, 미쳤다 이런 건 아무 관계 있어 없어. 그대로 절차 진행하면 되지만은 요 재심 개시 절차에서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사망하면 이거는 절차는 당연 종료한다는 게 오는 판례의 입장. 그래가지고 틀린 거는 뭐예요? 옳은 거 골라라요. 옳은 거는 기역과 디귿, 틀린 거는 니은, 니을. 그리고 또 옳은 거 2개, 틀린 거 2개. 이렇게 보면 되지. 자, 요렇게 시험 그래, 앞으로도 아마 요런 식으로 계속 시험 나올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 중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 결국은 공부는 우회하면 돼요. 뭐야. 일단 첫 단계 형소법은 뭘 열심히 하면 돼? 이거 열심히 들어. 그죠? 기본 수업하면서 일단 기본기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닦아야 되죠? 그럼 요거는 우회 수업 들으라 하는 거 내가 누누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 안 하고. 요거 했으면 그 다음 이제 요 기본 수업으로 기본기 닦았으면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당연히 뭘 풀어봐야 돼? 문제 풀어봐야 되죠, 그죠? 문제. 그리고 형소법은 절차법이니까 요 문제 풀면서 뭘 같이 정리해야 돼? 법조문 정리 같이 해야 되죠, 그죠? 법조. 그러니까 형사소법 절차법이니까 보통 법조문 문제하고 판례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주로 틀리는 건 판례 문제보다도 뭐가 많이 틀려요? 이게 더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정리를 해놔야 되죠. 요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뭐 하면 돼?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최종 정리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빠졌던 거 이제 뭐 법이 바뀌었다, 판례가 바뀌었다. 그런 걸 수험생이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마지막 정리를 해주겠죠. 그래, 요까지 딱 하면은 이제 완벽하죠. 그죠? 그래. 요래 가면은 거의 뭐 특별한 실수 안 하면 이쯤은 다 맞습니다. 그죠? 95점 내외로 다 맞아요. 90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요래 맞아야 되고 이래 안 맞고는 실제로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학생들 뭐 카트라인 가는데 카트라인에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 특히 여경은 카트라인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한 명, 두 명 뽑는데 뭐 카트라인이 필요해? 그 된 학생이 바로 뭐야? 카트라인이야, 카트라인 아니야? 합격자가 100점이면 카트라인 몇 점이에요? 100점이야. 그래 아마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100점 맞는데 불합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100점짜리가 2명, 3명이다. 그럼 한 명밖에 하면 2명은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요. 실제로 다른 직렬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카트라인이 102점 얼마가 나온 적이 있어. 올 100 맞고도 시험 불합격했어. 요거는 뭐 때문에 이런 카트라인이 나온단 말이야? 가산점까지 포함한 카트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명, 2명 뽑는 시험은 카트라인이 의미가 없고 일단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 최대한 점수를 맞춰놓고 해야 돼.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신에 필기 합격은 뭐 그래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 왜? 여경 한 명, 2명 뽑는다 해가지고 우리 경찰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필기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의 몇 배수를 뽑아요? 2배수를 뽑죠. 근데 이걸 2명 뽑겠어? 아니지. 왜? 한 명 뽑으면 내가 2명 뽑아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최종 합격자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2명이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찰은 필기치고 그다음 체력도 해야 되고 적성인성 면접인데 둘이 체력들을 하러 갔어. 둘 다 나란히 100m 라인 쳐갔더니 둘 다 땅 하자마자 둘 다 엎어졌어요. 둘 다 과락이야. 그럼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 명 뽑을 때는 보통 필기 합격자는 요쯤 뽑습니다. 그래, 필기 합격자 요즘 뽑고 2명도 한 10명 이상은 뽑죠. 필기 합격자. 그죠? 요래야 실질적으로 중간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날 빼고 그러고 결격사는 빼고 하니까 요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한 90 이상 맞춰놓으면 필기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그 뒤에 시험은 이제 새로 시험 친다 생각해야 돼요. 그지? 그래, 경찰 시험이 다른 시험과 다른 게 필기 비중은 몇 %예요?
50%고 나머지가 몇 프로야? 50%. 그렇게 이 나머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필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몇 점으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되는 게 중요합니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경쟁은 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확률상 필기 점수가 높으면 될 확률은 높아 안 높아? 높지만 그게 정비례는 안 합니다. 내가 여러 경우를 봤거든. 카트라인보다 10점 더 많은 학생들도 불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 필기 카트라인이 80인데 내가 필기 90인데 최종 불합격했다. 그는 그 다음 시험도 될 확률이 잘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걸린 거예요? 체력이 아무 문제 없었다면 어디에서 걸린 거야? 적성, 인성에서 걸리는 거야. 그건 치명타야. 그죠? 왜? 점수가 그래 높은데도 안 뽑아준다는 건 경찰로서의 자질이 인정된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뭐, 그 다음 시험도 뽑아주겠어? 안 뽑아줘? 잘 안 뽑아주죠. 그런데 카트라인 됐는데 떨어졌다. 그거는 걱정할 거 없지. 왜? 뭐가 모자라 떨어진 거야? 점수가 모자라 떨어진 거야. 그리고 또 카트라인 돼가지고 최종에 떨어지냐? 아니야. 된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트라인으로 턱걸이 해가지고 최종 합격 학생도 굉장히 많아. 왜? 뒤에서 충분히 뭐가 가능해? 역전이 가능하잖아. 실제로 체력이 몇 점입니까? 25점이죠. 그럼 25점이면 이게 몇 과목이에요, 이거? 자, 필수 과목, 영어, 국사 합쳐봤자 몇 점밖에 안 돼? 20. 체육 한 과목 몇 점이야? 25점이야. 여기서 얼마든지 뭐가 가능해? 역전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고. 또, 적성인성 면접 합체가 또 몇 점이야? 20점. 나머지 5점은 뭐다? 여러분이 평소에 따놓은 뭐야? 가산점. 그래, 가산점은 다 시험 치기 전에 다 갖춰놓는 게 A죠. 우선 워낙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그 가산점은 분명히 반드시 따놔야 돼. 옛날에는 보면 공부 좀 하면 가산점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다 실력은 비슷하니까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좌우되니까 가산점은 다 채워놔야 돼, 안 채워놔야 돼. 채워놓고 그러고 이제 평소에 요것도 체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야. 평소에 좀 해야 돼. 평소에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 뭐 하란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스마트폰 보고 뿅뿅뿅 게임 하지 말고 그런 운동하라 이 말이죠. 그지? 자, 그래, 결국은 그냥 쭉 따라오면 돼. 그냥 쭉 따라오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 대신에 이제 예년보다 이제 카트라인은 분명히 올라갈 거야. 왜?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뽑아요? 적게 뽑아? 적게 뽑지. 경찰 많이 뽑는 건 끝났죠. 이제 3년 많이 뽑다가 이제 작년 채용인에 올해가 얼마쯤 돼요? 한 절반 조금 넘나? 그쯤밖에 안 되는데 이제. 자, 그래도 되는 사람은 되고 또 다른 직렬에 비하면 많이 뽑는 편이야? 적게 뽑는 편이야? 많이 뽑죠. 단일 직렬로 1년에 3,000명 이상 뽑는 직렬이 있어 없어? 잘 없잖아. 그죠? 그래,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 아까 했잖아. 아까 여경 경쟁률이 지금 평균 100대 1이잖아요. 이번에. 그죠? 근데 굉장히 높지만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 특정 직렬은 100대 1이 아니고 뭐도 있어요? 뭐 200대 1, 300대 1도 많아. 그렇죠? 워낙 적게 뽑으니까. 그런데 경찰은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 많이 뽑으니까 하면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식 가지면 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내밖에 없다. 그런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면 돼.